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뵈니까 또 그러네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유가 하다가 말았는데요. 유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시장, 전통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뭐 이제 전통시장에서는 뭐 과일도 사고, 지금 첫 번째 화면에 나오는 거는 이제 뭐 할아버지인가요? 그죠? 손녀하고 네, 이제 이런 걸 볼 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뭐 포도나 과일을 또 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모바일에서 다 뭐 이런 것들을 뭐 물건을 산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과에서는 이거 지금 몇 쪽이냐면 47쪽이에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47쪽이고요. 이제 48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경제 문제 우리 관련된 어휘를 좀 보고 어휘를 이해할 수 있고, 또 경제 관련 뉴스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말할 수 있다인데요. 아무래도 그 어휘나 이런 것을 좀 보고 그냥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전통시장이 하루에 7,000명 정도 찾았다고 해요. 이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넘어가지가 않네요. 네,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뉴스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몇 쪽이냐면 48쪽이고요. 그래서 전통시장 불황이다. 예, 뭐예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포가 많이 비어 있어서 빈 점포가 아주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전통시장의 장사가 잘 안 된다. 왜 그럴까? 이제 이런 걸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위 헤드라인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했네요. 자, 여기에서는 전통시장이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아니죠. 그죠? 아니에요. 전통시장 매출이 불황이에요. 그죠? 장사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가게 문을 닫고, 이제 비워놓는 거죠. 왜냐면 임대료도 비싸고 하니까. 그죠? 장사가 안 되는데 뭐하러 있겠어요. 그러니까 전통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X, 그죠? 근데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것도 아니고요. 네, 전통시장의 경기가 안 좋아서 상인들이 떠나고 있다. 그죠? 전통시장의 경기가 안 좋아. 상인들이 떠나고 있다. 그러니까 빈점포가 급증하고 있는 거죠. 또 전통시장의 빈점포 증가가 시장의 불황을 가져왔다. 아니죠. 반대죠. 시장이 불황되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어떻게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오류를 가보겠습니다. 이제 어휘를 연결하는 건데요. 이건 저 혼자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그죠? 네. 자, 그러면,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맞게 연결하세요. 했어요. 그죠? 불황. 그 다음에 급증, 또 위협, 확충, 특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 때문에 안 볼 수도 있겠다. 그죠? 잠깐만요. 네. 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좀 이따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편집하면서 할게요. 자, 조금 시간 드릴게요. 한 1분? 그 정도면 괜찮죠? 네. 자, 그래서,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자, 그러면 1분 안 됐는데 그냥 할게요. 이게 동영상이라서 이제 갑시다. 자, 불황하면 어디로 갈까요? 자, 여러분들 불황. 네. 자, 경제 활동이 그죠? 네, 좋습니다. 초록색이 또 눈에 좋다고 하니까 초록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경제 활동이 발전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멈춘 상태? 괜찮을까요? 네.
자, 급증은 여러분 잘 아시죠? 뭐 토픽 그 쓰기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고 하죠. 그래서 급격히 증가하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수량이 갑자기 너무 많이 왔다 그죠? 커지거나 많아지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자, 위협. 그래서 두려움 또는 위험을 느끼게 함. 여기로 가면 되겠다. 그죠? 확충. 확은 확대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충은 뭐예요? 보충하다입니다. 그래서 늘리고 넓혀서 내용을 보충하다 이런 의미죠. 네, 특단. 보통과 아주 다르다. 네, 여기로 가면 되겠네요. 자, 여기로 갑시다. 네, 보통과 아주 다르다. 네, 이렇게 가면 될 것 같네요. 오, 이거 꼭 꽃 한 송이가 핀 것 같지 않나요? 자, 잘 맞추셨어요? 네, 잘 맞췄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네, 자, 그래서 급증, 네, 그 다음 위협, 네, 확충, 네, 그리고 다음 쪽으로 넘어왔네요. 그죠? 자, 다음 기사를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로 표시하십시오 했어요. 네, 자, 뭐가 맞을까요? 자, 16일 광주의 각 전통시장 상가 번영의 발표에 따르면 했네요. 자, 그러면 16일 했어요. 근데 광주는 여러분들 뭐죠? 전라남도 광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전통시장 광주가 시니까 뭐예요? 굉장히 여러 군데의 시장이 있겠죠. 그래서 전통시장 상가 번영회. 그래서 전통시장 안에 있는 상가들 그 주인들이 모여서 좀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걸 번영회라고 하고요. 거기에서 발표를 했네요. 지역 내에서 가장 큰 전통시장인 광동시장의 입주 점포가 그죠? 2021년 1090개에서 2022년 네 잠깐만요. 네. 자 볼까요? 2021년 1090개 2022년 1080개 점점 줄어들고 있네요. 그죠? 2023년 1073개 뭐야?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21년, 그죠? 우리가 21년에 이 정도였다면, 그죠? 22년, 23년 감소하는 거죠. 이제 얘를 감소하다 이렇게 하겠죠. 올해는 100개 가까운, 그러니까 90개에서 80개, 70개니까 한 10개 정도 줄었는데, 그죠? 그런데 100개에 가까운, 와, 엄청 확 줄은 거죠. 이거 너무 내려왔나요? 잠깐만요. 그럼 좀 지울게요. 너무 내려온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면 조금만 내려갑시다. 그래도 이제 급격히 증가. 이 정도면 될까요? 네. 좋아요. 자, 그래서 문을 닫았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지 아세요? 빈 점포가 급증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상인들의 생존권, 뭐 판매를 해야 돈을 벌어서 뭘 사먹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위협받고 있다. 뭔가 생활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는 전통시장의 활기를 되찾기 위해서 시설의 현대화, 배송 서비스 지원, 여러분 택배, 여러분 집으로 배달 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전통시장에는 이렇게 배송, 뭐 택배를 한다는 이런 거 잘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것도 해주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전통시장의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였냐면 주차장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부족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을 늘려서 보충을 하겠다 이런 대책을 마련했지만 이전의 활기는 못 찾고 있어서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여러분들 한숨 뭐예요? 아이고, 언제 쉬어요 한숨? 언제? 힘들 때? 힘들 때. 그래서 상인들의 걱정거리가 깊어지고 있다, 많아지고 있다 이렇겠죠. 왜냐하면 그리고 여러분들 빈 점포가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빈점포가 늘어나게 되면 네, 맞아요. 그죠? 사람들이 오겠어요. 여러분들이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코로나 때 아마 명동에 안 가보셨을 거예요. 코로나 때 있잖아요. 2020년? 21년? 요 정도에, 와, 정말 명동에 가면요. 빈점포가 가득했어요. 그 사람도 없고, 가기가 무서울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빈점포가 있고,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이상해. 이제 이러면서 가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뭐 때문에 안 가요? 그렇죠. 온라인 구매 때문에 안 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자, OX예요. 그죠? O. 틀리면 X로 표시하십시오. 했네요. 그죠? 자, 광동시장의 입주 점포는 올해까지 100개가 감소했다? 아니죠. 올해만. 그죠? 올해만이니까 얘는 어떻게 해요? X가 되겠네요. 올해만.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올해에는 그동안은 10개, 1090개에서 1080개, 1073개.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30개 정도 더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100개가 감소했다니까. X. 광동시장은 시설 현대화로 빈 점포 수를 줄이고 있다. 그죠? 시설 현대화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네. 그죠? 자, 그러니까 얘는 어때요? 답은 5가 되겠네요. 5. 자, 광주시의 지원을 받아 광동시장은 활기를 찾고 있다 했네요. 여기 있네요. 광주시는 전통시장의 활기를 되찾기 위해서 시설의 현대화, 배송 서비스 지원, 주차장 확충 등의 대책을 마련했지만 했네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것도 오네요. 그죠? 광주시의 지원을 받아서 광동시장은 아이고 나 틀렸다. 그죠? 아이고 틀렸네. 이거 아니죠. 왜냐하면 내 걸 못 봤네. 이전에 활기는 못 찾고 있다 했어요. 그죠? 되찾고 있다가 아니네요. 여러분은 맞으셨어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맞아요. 여러분이 맞았네요. 전 틀리고. 네, 좋습니다. 그러네요. 이거 잘 읽어야 되겠다. 그죠? 우리가 문제를 풀 때도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뭐, 토픽이라든지, 토픽 읽기 문제라든지, 뭐, 이런 데서, 아니면 또 요즘은 또 세종학당에서도 시험이 있으니까요. 그런 데서도 이런 것을 잘 참고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네. 16일 광주의 각 전통시장 상가 변형의 발표에 따르면 지역내에서, 그러니까 광주시에서 가장 큰 전통시장인 광동시장의 입주 점포가, 그 가게를 운영하는 가게가, 이제 광동시장 안에서 장사를 하는 가게가 2021년에는 1090개였다. 에서 2022년에는 1080개, 2023년에는 1073개로 감소하다가 올해에는 100개 가까운 점포가 문을 닫았다고 한다. 네, 닫았다고 한다. 오케이. 빈 점포의 급증과 함께 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시는 전통시장의 활기를 되찾기 위해서 시설의 현대화, 배송 서비스 지원, 주차장 확충 등의 대책을 마련했지만 이전의 활기는 못 찾고 있어서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온라인 판매가 일상화된 현 시대에 알맞은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자, 이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라인 판매가 지금 일상화돼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시장에 와서 물건을 안 산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맞는 어떤 대책이 요구된다. 방법이 요구된다. 이런 거죠. 특별한 방법이 요구된다. 이렇게 했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그래서 광동시장의 입주 점포를 올해까지 100개가 감소했다. 아니요. 땡. 그죠? 3번 광주시의 지원을 받아서 광주시장은 활기를 되찾고 있다. 이것도 땡. 그런데 2번 한번 볼까요? 제가 보니까 지금 읽다 보니까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서
시설 현대화로 빈 점포수를 줄이고 있다 했는데 시설의 현대화, 배송 서비스 지원, 주차장 확충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이전의 활기는 못 찾고 있다. 그럼 여기에 빈 점포수가 줄어들었다 이 얘기가 없네요. 아이고 이것도 X네요. 그죠? 아 여러분하고 안 하니까 제가 계속 틀리네요. 아이고 네. 자 그래서 X, X, X 이렇게 되겠다. 그죠? 네. 아유 큰일 날 뻔했다. 그죠? 내가 한 번 더 안 읽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헤드라인 2 경제 관련 뉴스입니다. 자, 그래서 온라인몰이 편해요 했어요. 편하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전통시장에서 온라인몰로 구입처를 변화되고 있다. 구입처가. 자, 그래서 예전에 사람들이 전통시장에 갔다면 지금 온라인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고 있다. 물건을 구입하고 있다. 그래서 사용하는 곳이 변화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죠? 네, 그러면 맞는 걸 한번 골라볼까요? 잠깐 시간 드릴까요? 오케이, 좋아요. 네, 좋습니다. 아, 역시 여러분 그럴 줄 알았어요. 자, 좀 생각해 보셨나요? 읽어보긴 했어요? 네, 좋아요. 자, 그래서 헤드라인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그러니까 온라인몰이 편하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전통시장에 가지 않고 온라인몰에서 쇼핑을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전통시장에서 온라인 거래가 활발하다? 여기 있어요? 없어요. 그죠? 네, 모르겠어요. 온라인몰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감소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는 뭐야? 이렇게 내려가는 걸 감소라고 하죠. 그런데 감소하고 있다. 아니에요. 그죠? 온라인몰로 구입자 변화 문구가 올라가고 있겠죠.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얘도 아니에요. 네. 자, 구입자 변화는 온라인몰의 편의성과 관계가 있다. 그죠? 온라인몰 편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얘는 O. 얘가 맞네요. 그냥 정답이네요. 그죠? 전통시장의 상품 구입이 온라인몰보다 편하다? 아니요. 온라인몰이 편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도 X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정답은 3번. 네, 그죠? 3번이 정답이네요. 제 말이 빠른 건 아니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다음을 맞게 연결하십시오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모르는 단어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가계부 들어보지 못했죠? 토대, 구입처, 최강자, 시사하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가계부는요. 가정에서 수입은 얼마고 지출은 얼마고 이것을 작성하는 장부를 우리가 가계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알았어요? 오, 대단한데요? 네, 그래서 가정에서 계산하는 장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도 가계부 쓰면 좋아요. 사실은 내가 수입이 얼마고 얼마를 쓰는지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들은 뭐 수입이라고 뭐 있겠어요?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 네.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도 있군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이 수입이 되겠죠. 여러분에게는. 지출은 뭐가 있을까요? 교통비, 커피, 그죠? 휴대폰 요금, 또 뭐 있나요? 아무튼 등등등, 기타 등등등. 케이크도 사 먹어야 되고, 영화도 봐야 되고, 그죠? 네, 그래서 내가 돈을 어디에다 쓰는지, 지출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작성해서 보면 사실은 이제 수입과 지출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돈을 다른 데서 빌려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네, 자, 그래서 가정에서는 수입이 얼마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출을 얼마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거 계획을 세우는 거죠. 자,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맞춰 살아야 되는 거죠. 소비를, 지출을 좀 줄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다 보면은 이걸 안 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지출이 자꾸 늘어나는데 어디로 갔는지 없어.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돈을 쓴 곳이 없는데 돈이 없어. 그죠? 그래서 어머 이상하다 그래서 보면 지출을 작성하다 보면은 내가 쓸데없는 곳에다가 쓰고 있구나. 이런 건 좀 줄여야겠구나. 이런 이제 것이 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좀 해 놓으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뭐 있나요? 토대. 토는요, 흙입니다. 흙.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어디에 건물을 지어요? 땅 위에다 짓잖아요. 그죠? 땅 위에다가 짓는 거기 때문에 땅을 단단하게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기초가 되어 있어야 그 위에다 건물을 세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토대라는 것은요, 사물이나 사업의 기초를 비유해서 쓰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토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땅도 단단해야, 그죠? 단단해야 여기다 건물을 지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모래다. 바닷가, 해안가다. 그럼 여기다 빌딩 지을 수 있나요? 못 지을 수 없어요. 그죠? 아주 굉장히 단단한 땅이 있어야 거기다 건물도 짓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토대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물, 건물,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도 어때요? 자본금, 돈이 있어야 되죠. 자본금도 탄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사업가다,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내가 그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설계를 잘해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토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구입처는 뭐예요? 물건을 사들이는 곳을 구입처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입하다. 구입하다. 뭐 물건을 구입하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장소. 뭐 강자는 여러분 다 아시겠죠. 힘이 센 사람, 또 실력이 센 사람을 우리가 강자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최고, 최강자. 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여기에도 가장이 나와 있네요. 가장. 힘이나 실력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나 집단을 뭐라고 해요? 최강자 집단, 최강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자, 시사하다는 어때요? 우리 지금 시사한국어잖아요. 그죠? 어떤 것을 미리 간접적으로 알려주다 이런 거죠. 네. 자,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그 시사한국어에서 발표하는 거 보고 너무 놀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수업 시간에도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정말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하고 수업할 때는 그렇게 조용히 막 하고 있다가 발표를 할 때 보면 뭐 이게 한국 사람인가? 유학생인가? 막 이럴 정도, 유학생이 아닌가? 막 이럴 정도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뉴스 기사라든지 이런 것도 너무 잘 주제도 잘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나요? 발표 내용도 정말 좋지만 PPT도 뭐 요즘 좀 도움도 받았죠? PPT도 잘 만들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감 이런 것도 좀 보기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하고 저하고 만나서 이제 시사한국 좀 학생들이 많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정말 배우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수업을 통해서 좀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생활에 또 아니면 또 뭐 여러분 나라에 돌아가서도 이 수업이 일부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자신감이나 이런 거 정도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뭐 여기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저는 뭐라도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뭐 하고 싶은 공부 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정답이 이렇게 나왔고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맞으면 O, 틀리면 X 이렇게 했는데요. 농촌진흥청이 있습니다. 농촌은 여러분 아시죠? 농사를 짓는 동네, 마을을 농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 물고기 잡고 바닷가 마을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오케이, 맞아요. 어촌이라고 합니다. 어촌. 물고기 잡고 바다에서 바닷가 근처에서 생활하는 동네, 마을 사람들, 마을을 이제 어촌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산에 있는 그죠? 거기는 뭐라고 할까요? 산이니까 산촌이죠? 쉽죠? 산촌. 촌은 마을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을. 그래서 농사를 짓는 마을, 그다음 물고기를 잡는 마을, 산 위에 있는 마을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농촌진흥청이라는 것은 그 농촌, 농사를 짓는 마을이 조금 잘 되라고 하는 국가기관이고요. 그래서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수도권은요, 서울, 경기도, 그 다음에 인천을 이야기합니다. 1300만 여가구에 1300 여가구네요. 제가 인구를 생각을 해서 잘못 이야기했네요. 지금은 수도권이 한 1600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니다, 2600만.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서울 인구만 해도 1000만 명인데, 그죠?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이고요. 경기도 인구가 1300만. 그 다음에 인천 인구가요, 한 300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600만, 그러니까 반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표본으로 이제 1300 여가구에 1300여는 뭐 한 5, 6, 뭐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계부를 토대로 분석해 보니까 농식품,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만든 식품을 이야기하는 거죠. 구입 유형 변화를 품목별로 살펴봤다 했어요. 자, 그래서 어디에서 뭐를 사는지 한번 봤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농촌에서 파는 게 뭐가 있어요? 뭐 과일도 있고 채소도 있고, 그죠? 쌀도 있고 또 뭐가 있나? 아무튼 그런 등등 있죠. 자, 그래서 구입 품목, 뭐 쌀인지 고구마인지 뭐 과일인지 이런 거죠. 반입량, 얼마나 사가는지 뭐 이런 걸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변화 가운데 구입처 변화가 주목을 끌었다 이렇게 했네요. 보니까 이게 뭐 달라졌다는 거죠. 구입하는 곳이 달라졌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농업진흥청에 따르면 네, 여기는 농촌이라고 했더니 또 농업이라고 했네요. 이거 제가 잘못했네요. 미안해요. 네, 자, 농업진흥청이 맞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제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이름이 이제 바뀌어서 뭘로 바뀌었는지 한번 볼게요. 요새는 챗 GPT가요 다 알려줘서요. 잠깐만요. 제가 물어볼게요. 그 다음에 농업진흥청. 아니요, 이거를 녹화를 하고 있어서 제가 컴퓨터로 검색을 못하니까요. 자, 제가 물어봤어요. AI한테. 아이고, 이게 제가 이건 내가 이거 내가 만들었다. 이거 내가 쓴 건데, 네, 내가 틀렸네요. 이게 있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래요. 이건 잘못됐고요. 요게 맞는다고 하네요. 아이고 세상에, 이거를 틀렸네요. 저도 책에다가 해놔야 되겠다. 아이고, 야, 이거를 그렇게 우리 선생님 3명이 이 책을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검토를 했는데도 그러네요. 네, 자, 미안해요. 자, 농촌진흥청이 맞습니다. 그래서 구입 금액을 기준으로 고구마, 여러분 고구마 아시죠? 구매 경로 1위는 전통시장이었다고 해요. 2010년이에요. 그런데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1년간은 슈퍼마켓에서 많이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시장에서 원래 고구마는 사실은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좀 사 드시고 젊은 사람들은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한국 사람들이 언제 많이 먹는 겨울에 좀 구워서 많이 먹습니다. 요즘 다이어트 때문에 먹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자, 그런데
슈퍼마켓이 11년 동안 2011년까지는 슈퍼마켓 1위였는데 22년, 23년이 되니까 어떻게 온라인물이 최강자로 올라섰다. 온라인물에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산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 해서 전통시장은 슈퍼마켓, 대형마트, 농가, 직거래에 의해서 5위로 내려왔다 했네요. 그래서 1위는 어디예요? 온라인몰. 그죠? 잠깐만요. 네, 1. 온라인몰. 2. 슈퍼마켓. 3. 대형마트. 4. 농가 직거래. 그 다음에 전통시장은 5. 이런 온라인몰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슈퍼마켓, 그 다음에 대형마트, 농가 직거래, 그 다음에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산다는 거죠. 네. 자, 농가 직거래는 뭐냐면 그 농사를 짓는 집을 농가라고 합니다. 직접 거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 우리가 소비자하고 농촌에 있는 그 가정, 농사를 짓는 집, 농사 짓는 농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하고 이제 소비자하고 직거래한다는 거죠. 직접 거래하는 거를 직거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이것은 온라인몰의 쇼핑 편의성, 굉장히 편하고 좋죠. 또 마케팅 전략을 고려할 때 온라인몰의 1위는 유통시장에 시사하는 것이 크다. 뭐요? 이제 다 사람들이 온라인몰에서 쇼핑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통 현장에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 온라인으로 가야 된다. 이런 거죠. 온라인에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됐나요? 자, 그래서 자, OX 한번 볼까요? 네. 사람들이 농식품을 사는 곳이 변화하고 있다. 이건 오죠. 어디에서? 자, 처음에는 전통시장이었다가 슈퍼마켓이었다가 온라인몰로 바뀌었다. 이런 거죠. 1위가. 네,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 2023년에 전통시장에서의 고구마 거래가 가장 많았다. 맞나요? 어디? 2023년 여기 있네요. 그죠? 온라인몰이네요. 그러니까 얘는 X가 되겠네요. 그죠?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면서, 그죠?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면서 전통시장에서의 고구마 거래가 줄었다. 이건 맞죠? 예. 온라인 거래, 이제 전통시장 어떻게? 5번째. 당연하죠. 자, 그러니까 줄었다. 얘는 그러니까 5가 되겠네. 맞나요? 아, 제가 아까 틀려서, 그죠? 네. 그래서 OX, O. 예, 정답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그 다음으로 가면, 이제 OX가 나오고 있고요. 제 얼굴이 가렸어요. 아, 이것도 이제 못 보여주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쇼핑 앱, 새벽 배송 다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통시장에 도전했어요. 이제 활기가 넘치는 전통시장이다 이렇게 했네요. 이게 잘 안 보이죠, 그죠? 빨간색으로 할게요. 자, 그래서 예전에는 그거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쇼핑몰로 이제 온라인으로 다 넘어가니까 이제는 쇼핑 앱, 앱이나 새벽 배송, 새벽에 배달해 주는 것을 새벽 배송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다. 물론 아마도 이제 추석을 앞둬서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좋습니다. 자, 동영상은 아쉽지만 네, 넘어갈게요. 동영상 뉴스는요. 자, 그 다음에 디지털 시대. 지금은 우리 디지털 시대라고 하죠. 전통시장, 온라인 판매는 필수가 되었다. 당연한 게 되었다, 이제. 이제는 전통시장도 온라인에서 판매를 안 하면, 먹고 살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위 헤드라인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했어요. 전통시장은 방문 필수 장소이다? 아니죠. 방문하지 않겠다 이런 거잖아요, 이제. 그죠? 온라인 판매하겠다. 자, 전통시장의 온라인 판매는 꼭 필요하다? 이게 정답이네요, 그죠? 예, 정답. 온라인 판매를 통해 전통시장이 발전했다? 이건 모르겠네요, 그죠? 없어요, 이런 얘기는. 네.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 전통시장이 증가하고 있다. 어때요? 예.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냥 필수다. 그러니까 온라인 이제 전통시장도 디지털 시대니까 온라인에서 판매를 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이 뭐 4번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8번은 또 어인데요. 아, 지금 50쪽 우리 하고 있어. 50쪽. 50쪽입니다. 네. 제가 쪽을 얘기를 안 해준대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을 맞게 연결하십시오 했네요. 전환. 전은 뭐예요? 바꾸다. 네. 뭐를 바꿔요? 방향을 바꾸다. 아, 이런 것을 우리가 전환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여기 있네요. 그죠? 다른 방향이나 다른 상태로 바뀌거나 바꿈. 네. 전환. 이렇게 우리 이야기를 하죠. 전환. 전환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추진. 앞을 향해서 달려가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앞이에요?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밀고 나간다. 이것을 우리가 추진이라고 하고요. 추진력이 있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추진력. 네. 저 사람은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앞장을 서서 밀고 나가는 사람 있죠? 막 일도 빨리빨리 하고 목표를 향해서 막 빨리 달려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의 힘. 네. 그것을 우리가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필수, 꼭 있어야 하거나 꼭 해야 되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필수라고 하죠. 여러분들 전공 과목, 전공에도 필수가 있죠. 전공 필수. 꼭 들어야 되는 거죠. 전공 과목 중에, 전공 과목 필수 있죠. 예. 전공 과목 필수. 예. 또 교양 과목 필수도 있습니다. 교양 과목 선택도 있고요. 그죠? 네. 선택은 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이런 선택인 거고요. 그래서 이 시사 한국어 1도 어떻게 해요? 선택이죠. 선택. 그래서 전공 과목 필수가 있고 그럼 꼭 들어야 되는 거죠. 필수가 좀 이상하게 써졌네요. 자,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교양도 필수 과목은 꼭 들어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은 들어도 되고 뭐 학점을 채우기 위해서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이제 이런 거죠. 네. 근데 시상국어 이름 꼭 들어야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뭐 성적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자, 그냥 개척. 자, 개척 한번 볼까요? 자, 개척은 뭐요? 열다. 자, 그래서 뭐를 열어요? 새로운 분야를 처음으로 열어나간다. 이런 의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참 이게 한국어에는 한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50% 이상의 한자인데요. 자, 그래서 이 그 한자만 알면 사실은 조금 쉬울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영어도 많습니다. 네. 라이브는 아시죠? 라이브 커머스. 네. 그래서 실시간 동영상 방송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을 우리가 라이브 커머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괜찮나요? 네. 그래서 전환은 다른 방향이나 다른 상태로 바뀌거나 바꾸는 것. 이것을 전환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여러분들도 이제 전공을 다 선택하신 분도 있고 아직 선택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해요? 만약에 이제 내가 전공 과목을 들었는데 나하고 적성이 너무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과목으로 바꿀 수도 있죠. 예. 또 그래서 좀 전환을 해서 아니면 목표를 전환을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분위기가 안 좋을 때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다른 주제를 꺼낸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전환이 참 이제 여러 의미를 쓰이는 단어네요. 그죠? 그 다음에 추진, 그죠? 잠깐만요. 네. 필수가 먼저 나왔네요. 그래서 꼭 있어야 하거나 꼭 해야 되는 거, 그걸 필수라고 하고, 추진은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밀고 나가는 것을
밀고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척은 라이브 커머스가 먼저 나왔네요. 실시간 동영상 방송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 개척, 새로운 분야를 처음으로 열어 나가는 것. 여러분들 사실은 개척하는 게 쉽지는 않죠. 네, 무슨 일이든지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뭔가를 한다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처음으로 시작해서 문을 열고 나가는 거죠. 근데 정말 저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요즘은 여러분 스타트업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경영이나 경제 전공하는 학생들은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제 뭐 새로운 아이디어로 참신한 아이디어로 이런 스타트업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네. 자, 다음 기사를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로 표시하십시오 했네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읽고 조금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소비자의 구매는 일상이 되었다. 이에 전통시장의 온라인 판매 전환은 온라인 구매의 편리함에 익숙해진 소비자의 요구에 따른 필수 조건이다. 필수가 나왔네요. 그죠? 필수 조건이다. 하지만 소상공인에게는 온라인 판매 시장 개척에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온라인 시장 및 플랫폼 활용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 그래서 서울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시장진흥재단은 온라인 판매 전환을 위한 전통시장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원 사업의 내용으로는 위생 및 판매대 관리, 라이브 커머스 지원, 온라인 플랫폼 입점 교육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아우, 다 모르는 단어예요. 그죠? 네, 그러네요. 그죠? 자, 한번 볼까요? 디지털 기술은 다 알아요. 그죠? 발전함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소비자의 구매는 일상이 되었다. 일상생활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온라인을 통해서 물건을 사는 거. 이게 이제 일상생활처럼 되었다는 거죠. 모든 것을 대부분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전통시장이 온라인 판매 전환. 그래서 전통시장에서는 그때 어떻게 오프라인에서 직접 가서 판매를 했던 거죠. 가게에서 직접 판매를 했지만, 근데 지금 그렇지 않다. 어디에서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겠다. 전환했다. 바꿨다. 이런 거죠. 자, 이것은 온라인 구매의 편리함에 익숙해진 소비자의 요구에 따른 필수 조건이야. 당연히 바꿔야 된다. 이미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요? 온라인 구매의 편리함에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안 가요. 시장에 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 이거는 당연한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건 알겠다 이거죠. 하지만 작다입니다. 작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 온라인 판매 시장 개척에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돈이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처음 하는 일이니까 이제 개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전통 시장에서 물건을 판매하다가 그죠? 온라인에서 이제 판매를 하려고 하니까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새로 시작해야 되니까 돈이 들어가요. 비용이 들어가는 데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 시장이나 플랫폼 활용, 그래서 여러분들 뭐 쿠팡이나 아니면은 뭐 지마켓 뭐 등등등 뭐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도 좀 부족하다는 거,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서울시도 이제 시 아래에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작은, 벤처, 그러니까 중간 기업, 작은 기업, 벤처기업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중소벤처기업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도와주는 거죠. 그런 기업들을. 또 소상공인 시장, 진흥재단. 여기는 뭐예요? 소상공인,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들. 그래서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입니다.
온라인 판매 전환을 위한 전통시장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시장진흥재단이라는 단체에서는 이 사람들이 돈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뭘 도와주느냐 한번 볼까요? 지원 사업의 내용으로는 위생, 아무래도 여러분들 전통시장 하면은요 좀 위생이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전통시장은 약간 지저분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네, 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다음 판매대 관리, 그 판매하는 뭐 이렇게 물건 올려놓는 테이블을 이야기합니다. 또 라이브 커머스, 아까 생방송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웹이나 이런 온라인에서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 플랫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지 이런 교육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다음 기사를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로 표시하십시오 했는데요. 제가 시간 준다고 했는데 안 줬네요. 그죠? 네. 조금 줄까요? 네, 좋습니다. 네, 좀 생각해 봤나요? 너무 빨라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네,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는 소비자가 많다. 어떻게 냈네요? 네, 맞아요. 그죠? 오,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온라인을 통한 소비자의 구매는 일상이 되었다. 그죠? 당연히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는 소비자가 많다. 대부분이 다 어떻게 해요? 일상생활처럼 물건을 산다는 거죠. 어디에서? 온라인에서. 전통시장의 온라인 판매 전환을 위해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미 지원하고 있어요. 그죠? 필요하다가 아니라 이미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했으니까 이거는 X가 되겠네요. 그죠? 자, 우리 정답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5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도 필요할까요? 이거는 책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죠? 지원이 앞으로도 더 많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지만 더 해줘야 된다. 이런 걸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견에 따라서 5로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서 5로 할게요. 자, 그러면 전통시장 상인들은 온라인 판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맞나요? 아니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육을 시키고 있다. 어떻게 해요? 이해가 부족하다 있죠. 이해가 부족하다. 그래서 여기요. 온라인 플랫폼 입점 교육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X. 저는 지금 정답 보는 거지, 책에. 네. 그래서 OOX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할게요. 시간이 그래도 50분 정도 되네요. 여러분들 꼭 요거 보시고요. 자, 우리가 이게 이제 저랑 수업이 마지막인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16일은 발표하는 학생들만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발표하지 않아도 오고 싶으면 와도 돼요. 다른 학생들 발표하는 거 와도 되는데 뭐 안 된다 하면 뭐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 이걸로 제가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한 학기 여러분들 덕분에 좀 많이 배웠습니다. 네, 많이 배웠고요. 여러분들 뭐 다음 학기에 또 그 다음 학기에도 동국대에서 공부 열심히 잘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 일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방학을 아주 즐겁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